아예 씻기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물로만 씻기라는 사람도 있고 이 방법에만 집착을 하면 아이 발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잘못하다가 습진이나 지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꼭 한 가지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산책해주시는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산책하는 환경이 깨끗하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생태공원 같은 곳이라면 살짝 털어주거나 물티슈로만 가볍게 닦아내주셔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도심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뱉은 가래침이나 각종 쓰레기들로 강아지들이 밟는 땅이 깨끗하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물로 잘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이 발 컨디션이 뭘로 닦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아요. 발 관리에 더 중요한 두 가지는 따로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닦아주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성분의 세정제를 피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올바른 세정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인데요. 딱 이 두 가지만 알면 앞으로 습진이 생길 일도, 습진이 있다면 재발할 일도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호자님들 10명 중에 8명은 이 두 가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리려고 이 영상 만들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럼 들어갑니다. 1번, 제대로 닦아주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미온수로 발을 충분히 적셔주시는 건데 1분에서 2분 정도를 추천드려요. 이 단계를 왜 하는 거냐 하면은 잘 닦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미온수로 2분에서 3분 정도 적셔주시면 발에 붙어있던 노폐물이나 각질들이 조금씩 불거든요. 그래서 잘 닦이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 단계는 꼭 거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세정을 할 때 어떤 세정제를 쓰시던 거품망으로 거품을 먼저 내서 그 거품을 사용해서 세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단계에서 워터리스 제품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 거품을 냈으면 그 거품만 딱 모아서 그 거품으로 발을 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강아지들 발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정을 해주세요. 털도 있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다 나눠져 있는 아가들인데 사람도 손 닦을 때 이렇게 세정하지 말고 꼭 사이사이 이렇게 문질러서 세정하라고 안내받잖아요. 그것처럼 강아지도 똑같은데요.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다 하나씩 벌려서 세정을 해주셔야 돼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발가락 위쪽뿐만 아니라 아래쪽도 강아지들은 움푹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손가락을 넣어서 꼼꼼하게 세정해주세요. 대부분 습진도 이 부분에서 많이 시작하거든요. 꼭 확인해보시고 이 세정 방법 참고해서 케어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내주기. 마지막으로 잔여물이 남지 않게 미온수로, 너무 따뜻한 물 말고요. 조금 이거 좀 시원한가? 싶을 정도의 미온수로 충분히 세정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눈으로 보이는 거품이 없더라도 뽀득뽀득해질 때까지 헹궈내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선택사항인데요. 건강한 발을 가지고 있는 아가라면 생략해주셔도 괜찮지만 건조한 발이거나 아니면 습진이 있는 아가거나 이 단계는 꼭 필수로 진행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먼저 제거해주시고요. 그 촉촉한 상태에서 에센스나 미스트 타입, 속보습을 채워줄 수 있는 보습제를 선택하셔서 소량만 짜내주세요. 미스트면 한두 번 정도 펌핑 해주시면 되고요. 에센스면 한 번만 펌핑해서 진짜 손가락으로 얇게 펴낸 다음에 발가락 사이사이랑 발바닥 움푹 파인 부분까지 얇게 도포해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 미풍으로 아주 뽀송하게 건조하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세정이 50% 그리고 드라이가 50%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발가락을 벌리시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가면서 뽀송하게 드라이 해주시고 발바닥 움푹 파인 부분도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꼭 이렇게 비벼가면서 뽀송하게 마를 때까지 시원한 바람으로 드라이 해주세요. 여기에서 팁을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오리발처럼 살이 이어져 있어요. 발 아래 손가락을 넣으면 발바닥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쉽게 드라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일곱 번째, 밤 타입 보습제로
마무리해주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발 상태를 가진 아가라면 굳이 진행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밤타입 보습제는 오일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 얇게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손의 온기로 밤을 이렇게 녹여주세요. 녹아나온 성분만 이제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립밤 바른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보습막이 형성이 돼서 촉촉한 발 상태가 오래 유지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해줘도 발을 핥거나 할지 않더라도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세정제 선택의 기준입니다. 아이 발에 습진이 있거나 건조하다면 저는 워터리스 세정제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사실 보호자는 편한데 아이 발에는 안 좋거든요. 이유는 대부분 워터리스 세정제에는 화학 계면활성제 성분이 함유가 되는데요. 물로 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화학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 사이사이 피부에 다 남게 돼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한테는 이 워터리스 세정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발 샴푸같이 화학계면활성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은 추천을 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발 세정제는 천연 비누인데요. 일단 화학계면활성제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서 피부 자극이 없고요. 그 미끌거리는 느낌, 화학계면활성제 성분이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물로 헹궈냈을 때도 30초에서 1분 이내로 빠르게 헹궈지기 때문에 관리해주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아가가 습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나 고민인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으로 닦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닦느냐, 어떤 성분으로 구성된 세정제를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제대로 알고 매일 실천하면 우리 아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되거든요. 제가 8년 동안 8,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제대로 된 피부 케어 루틴과 성분 중심의 제품 이 두 가지를 지켰을 때 피부 회복 속도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케어할 때 습진 완화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케어 제품은 고정 댓글에 상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오늘 영상은 꼭 저장해 두셨다가 일주일만 집중해서 따라해보세요. 습진은 반복되기 쉽지만 올바른 케어 루틴은 아이 피부를 분명히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아이 발을 보면서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